이번에는 머신러닝 실전편, 우리가 이때 동안 배웠던 머신러닝 원리들을 어떻게 실전에서 이용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리뷰하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앙상블, 랜덤 포레스트, 에다부스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앙상블이란 거는 우리가 결정 트리를 배우고 나서 이 결정 트리의 한계점이 부정확성이란 것 때문에 그 부정확성이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정 트리를 이용해서 이제 성능이 다른 좋은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 앙상블의 기법,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백인 기법의 가장 대표 주자인 랜덤 포레스트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부스팅 기법의 대표 주자 에다부스트를 배웠었어요. 랜덤 포레스트는 일단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잠깐만.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랜덤 포레스트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랜덤 포레스트는 우선 부스트래핑,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 때 임의로 부스트래핑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죠. 그리고 나서 질문 노드 또한 임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 노드의 진입 불순도를 다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성 몇 개를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속성들 사이에서 노드를 만들고 진입 불순도를 계산해서 진입 불순도가 가장 낮은 노드를 선택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는 다수결에 의해서 트리가 말한 결론들을 다수결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 결론을 내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에다부스트 하면요, 제일 먼저 스탬프를 이용한다는 점. 랜덤 포레스트는 깊이가 깊진 않지만 그래도 분류 노드 2개와 루트 노드 하나로 이루어진 스탬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에다부스트는 제일 위에 루트 노드 밑에 바로 분류 노드가 2개로 이루어진 그 스탬프로 우리가는 결론을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 때 데이터의 중요도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에 틀린 데이터의 중요도를 높여주고 예측을 맞은 데이터의 중요도를 낮춰주어서 새로운 스탬프를 만들 때 그 이전의 데이터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좀 더 개선된 트리를 만드는 것이 이 에다부스트의 목적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트리들의 결론을 내고 그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낼 때 다수결 투표가 아닌 성능주의적인 예측을 했었죠. 맞아요? 각 트리의 성능의 합을 계산을 해서 그 성능이 높은 트리를 결정을 했었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앙상블, 랜덤 포레스트, 에다부스트를 잠깐 리뷰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머신러닝의 실전이라고 했었잖아요. 추천 시스템, 그 중에서도 추천 시스템이 무엇인지, 추천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용 기반 추천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추천 시스템이 무엇이냐? 추천 시스템이라 함은 특정 사용자가 좋아할 것들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 즉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너네 많이 봤을 거야. 알고리즘의 대표 주자죠. 알고리즘이 생성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면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추천 동영상들이 옆에 뜨잖아요. 그 동영상을 찾아주는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서연이, 재현이, 승민이, 승원이, 재우가 지금 킹덤, 펜트하우스, 빈센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이런 지금 드라마에 평점을 줬어. 지금 비어있는 칸은 평점을 주지 않은 부분이야.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 유저, 사용자와 어떤 상품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컴퓨터가 이를 학습하게 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계속 시켜줌으로써 더 추천을 잘하게 해주는 게 바로 머신러닝 추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숫자들 값, 서연이가 킹덤, 펜트하우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준 평점을 기반으로 빈센조에는 과연 어떤 평점을 줄까 예측하는 시스템, 재현이가 킹덤, 펜트하우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준 점수를 기반으로 빈센조는 어떤 값을 줄까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바로 추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저와 상품과의 관계를 나타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유저들이 준 평점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이를 학습시키게 한 후 우리는 예측의 이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에는 두 가지
분류가 되는데 바로 직접 데이터와 간접 데이터가 있어요. 직접 데이터는 유저가 직접적으로 만족 선호도를 표시한 데이터야. 즉, 만약에 서연이가 킹덤, 그 다음에 뭐 펜트하우스, 그 다음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각각 평점을 줬었잖아요. 내가 거기에 의사표현을 직접적으로 한 데이터인 거죠. 즉 평점 데이터 또는 좋아요, 싫어요 데이터 같이 직접적으로 만족과 선호도를 표시한 데이터를 직접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데이터라고 해서 유저의 선호도를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연이가 어떤 영상을 시청했다, 아니면 구매했다. 이게 사실 좋아서 시청한 게 아닐 수도 있고, 뭐 잘못 눌려져서 시청했을 수도 있고, 잘못 눌려서 잘못 구매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영화 시청 데이터, 구매 데이터는 간접적으로는 이 친구가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영상을 시청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간접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직접 데이터와 간접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간접 데이터가 조금 더 안 와닿으니까 한번 예시를 보고 그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상황이야. 지금 세은이, 서진이, 승남이, 성윤이가 킹덤, 펜트하우스, 빈센조 3를 보는데 1은요. 영상을 시청한 경우를 의미해요. 0은요. 썸네일만 보고 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해요. 그리고 나서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은이가 과연 빈센조를 볼 것인가, 빈센조를 보지 않을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거야. 여기 있는 값을 구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직접 데이터, 간접 데이터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보면, 직접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들이 직접적으로 선호도를 표시한 자료이기 때문에 유저의 선호도를 정확하게 나타내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 좋아요 그렇게 누르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시청 보고 시청하고 끝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별점을 정확히 매겨주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의 수가 많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간접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영상을 시청하면 그 기록이 다 남으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기는 굉장히 용이하지만, 반대로 그 유저가 그거를 잘못 눌러서 시청을 했는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시청을 했는지는 우리가 절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기는 쉬우나 이 유저의 선호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정확한 적은 양의 데이터, 즉 직접 데이터보다 조금 부정확하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경우가 있는 거예요. 즉 직접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과대적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접 데이터를 쓰는 게 오히려 정확할 때가 많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기법 3가지를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울 건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는 내용 기반 추천이란 걸 배울 거예요. 내용 기반 추천. 내용 기반 추천은 뭐냐? 자, 예시를 먼저 볼게요. 자, 현우, 재준, 동우, 민준, 니아가 있어. 킹덤, 펜트하우스, 빈센조 3에 각각 이렇게 평점을 줬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일단은 이 빈센조, 현우가 과연 빈센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현우가 빈센조를 이제 평점을 매기는지 예측을 할 때 내용을 기반으로 추천을 한다는 거거든요. 즉 속성들을 이용해서 속성들을 입력 변수로 목표 변수로 예측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자, 한번 볼게. 여기서 말하는 속성이라 함은, 자, 지금 현우 줄이지. 현우 행. 이 행을 요런 식으로 새로운 표에 하나의 열로 나타내요. 그리고 킹덤, 펜트하우스, 빈센조, 슬2의 액션도, 로맨스도, 코미디도, 감동도를 이제 지수로 하나를 표현한 거야. 즉 속성을 나타낸 거예요. 즉 킹덤이 액션 요소가 0.9, 로맨스 요소는 0.1, 코미디 요소는 0.6, 감동 요소는 0.6이다. 이런 식으로 속성들을 표현을 해준 거죠. 이 킹덤에 대한 현우의 점수는 5였고요. 펜트하우스는 액션이 0.2, 로맨스는 0.8, 코미디 0.8, 감동 0.인데 현우는 이 펜트하우스에 대한 평점을 1로 줬던 거예요. 3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빈센조 같은 경우에는 액션이 0.7, 로맨스가 0.7, 코미디가 0.8, 감동이 0.3인데 현우가 빈센조에 대해서 어떤 평점을 냈는지는 우리가 지금부터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용 기반 추천이라 함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품들의 속성을 밝히는 거예요. 속성을 조사를 해서요. 이 속성을 바탕으로 이거를 입력 변수, 얘를 목표 변수로 해서 머신러닝을 시키는 거예요. 자, 어디서 많이 본 표인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 기반 추천 시스템에 데이터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현우가 빈센조를 몇 점으로 평점을 내리느냐, 그거를 예측하는 게 목표예요. 그랬을 때 지금 데이터가 4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데이터의 개수가, 즉 m이 4개인 거예요. 그리고 입력 변수가 하나가 아닌 4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우리가 배운 선형외기를 이용하면 어떤 선형외기를 이용해야 되는 거야? 입력 변수가 여러 개인 다중 선형외기를 이용하는 거가 되겠지. 즉 가설함수 자체가 지금 가설함수 이따 보고, 자, 목표 변수가 얘고 입력 변수가 얘. 즉 입력 변수의 요소가 4개인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총 4개가 있는 거예요. 주어진 데이터는 하나, 둘, 3개고 우리는 예측은 하는 거지. 요 세 번째 빈센조는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설함수의 형태를 한번 보면 가설함수는 지금 입력 변수가 4개니까 액션 정도, 로맨스 정도, 코미디 정도, 감동 정도에 관한 개수를 각각 찾는 게 우리의 목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설함수를 찾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x1, x2, x3, x4 값을 넣어주면 현우의 평점 예측 값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겠지. 그래서 다중얘기의 가설함수의 벡터 표현도 복습 삼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세타라는 변수를 행렬로 표현하면 세타0, 세타1, 세타2, 세타3, 세타4가 되고요. x라는 입력 변수를 표현하면 입력 변수가 x0, x0가 1이죠. x1, x2, x3, x4가 되죠. 따라서 가설함수 h 세타 x는 이거 2개 곱한 것과 같죠. 이렇게 곱한 것과 같죠. 그래서 얘를 전치시켜서 곱한 것과 같죠. 따라서 세타 0, 1이니까 세타 1, x1, 세타 2, x2, 세타 3, x3, 세타 4, x4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다중선형외기 시키는 거는 그 이전의 기법을 똑같이 이용하면 되는데요. 다중선형외기 가설함수를 세우고요. 손실함수 기억나니? 손실함수 어떻게 생겼어? J세타는 2분의 1의 MSE의 평균값이죠. 손실함수를 구해서 경사하가법을 통해서 최적의 세타 값을 도출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최적의 세타 값을 구한 가설함수 식이 나올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h 세타 x가 1 플러스 2x1 플러스 3x2 플러스 x3 플러스 5x4가 되면 지금 빈센조에 관한 이 값이 x1, x2, x3, x4에다가 넣어주면 평점 값이 나오겠죠. 평점 예측 값이 나오겠죠. 이를 기반으로 내용 기반 추천 시스템을 돌려주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현우의 빈센조의 평점 예측 값을 구하는 거야. 만약에 응답하라라는 새로운 상품이 있어. 상품에 대해서 이 가설함수에 다시 이 입력 변수 값들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문제는 사용자마다 세타 값이 달라져요. 즉 현우에 관한 열을 추가했을 때 이 세타 값들과 내가 재준에 관한 열들을 추가했을 때 세타 값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를 리셋시켜줘서 가설함수가 사용자당 하나씩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 기반 추천을 하는 건데, 자, 이로부터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내용 기반 추천은 다른 유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지. 지금 내가 현우를 예측할 때 재준이의 값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쵸? 즉 내용 기반 추천의 장점은요, 추천 시 다른 유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유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유저 데이터의 선호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선호도가 전혀 없는 신제품 또는 비인기 제품도 충분히 그 제품의 속성, 제품의 특징만으로 추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건데요. 단점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킹덤의 액션, 로맨스, 코미디, 감동 정도를 정해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간 거죠. 혹자는 킹덤이 액션 요소가 0.5고 로맨스 요소가 0.6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기반 추천의 단점은 적합한 속성을 고르기도 어렵고 그 고른 속성의 값들은 주관적이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한 유저가 준 데이터를 벗어나는 추천, 즉 이게 감동 요소뿐만 아니라 액션, 로맨스, 코미디, 감동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속성값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유저가 준 데이터를 벗어나는 추천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인기가 많은 상품을 더 추천할 수는 없는 거야.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리아가 평점을 준 건 이러하나 리아의 평소 이제 선호도를 벗어난 이제 인기 동영상에 관심이 갈 수도 있잖아요. 인기 드라마에. 리아 평소 스타일은 아니지만 인기 드라마에 관심을 갈 수 있잖아요. 즉 다른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데이터들의 값은 우리는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단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추천 시스템의 내용 기반 추천이라는 건요. 상품들의 속성을 주관적으로 정해놓고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를 학습시킨 후에 그 상품을 추천해주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협업 필터링이란 거는 내용 기반 추천과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용 기반 추천은 이제 유저 간의 데이터 영향을 받지 않지만 협업 필터링은 유저 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을 해주는 거야. 즉 인기 많은 상품들이 더 많이 추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